네, 다음은 기초 시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 기초 시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작업하는 모든 파일 중에 특히 이 교육공무원 기초 시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자료가 있게 되면은 앞으로의 진행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비교과 교사의 파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 교육 공무원에 있어서 이 기초 시트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교원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는 뭐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원 수가 되는 학교에서는 그 교원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기초 자료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나이스에서 교사 기초 자료를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불러들이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소속된 정규 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단연간 장기적으로 휴직했거나 파견을 나간 분들에 대해서 또는 징계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나이스 기초 자료에 모두 담겨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나이스에서 그 우리가 교원 현황으로 파일을 준비를 한 그 상태에서 시작은 파일 업로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업로드는 자, 외부 파일을 불러들여서, 자, 교원 현황 파일입니다. 불러들여서 열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자료가 불러들여 오면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위치에 자료가 이렇게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가 반영되고 나서는 이 자료는 나이스에서 불러들인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순서에 있어서 정렬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와 같이 자료 정렬을 성명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생년월일의 오름차순 내림차순 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또는 이 안에 들어온 자료 중에 불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제로 보니까 어떤 분은 빠져야 되고 또는 어떤 분은 이제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끝자리에 입력을 새로 해서 별도의 그 자료로서 그 교원 회항에 있는 모든 자료가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된 자료나 또는 빠져나간 자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바로 다시 한번 자료 정렬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렬을 하시면은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된 자료도 있고요. 빠져나간 자료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시 배열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분들의 재직 현황이라든가 2개월 이상 근무자인지 아닌지 또는 징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분들 중에 비교과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정을 이미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좀 다소 이제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 자료의 이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의 자료를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통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또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매크로 기능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이거는 불편하셔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동일하게 기록해야 될 때는 동일한 위치에 있어서 똑같은 자료가 들어갈 때는 그 자료에 해당 영역을 블럭으로 잡고 여기에 그 재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똑같이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쓴 다음에 컨트롤 엔터로 해서 입력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고요. 동그라미 표시는 일정 공간에 영역을 잡은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 이 도형 문자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도형 문자는 한글로 미음 그리고 자판에서 한자키 누르게 되면은 도형 문자 이제 배열이 나오죠. 그 배열에서 이제 9번입니다. 9번 숫자 9번 누르면 첫 번째 여기 도형 문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또 여기에 휴직자가 2개월 이상 근무했다라고 하니까 설정 오류, 이와 같이 프로그램은 자동화로 모든 그 이 설정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 이 조건부 함수라든가 이 안에 설정된 값들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렇게 막아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현재 자료보다는 일단 자료가 이제 있는 샘플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자, 이와 같이 자료 정렬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3번이 뭐냐면요, 현재 설정된 이 값을 교직원 수가 많을 때에는 이 값을 작업을 했는데 또 중간에 어떤 값으로 값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또 이전 것이 더 정확했는데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능을 둔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자료는 백업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저장된 자료는 일정한 백업 파일의 명칭을 가지고 현재 폴더에서 저장이 되는 파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초기화시켜서 자료가 없다 했을 때 이때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백업 자료 반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 테스트에서 불렀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백업 교육공무원, 맞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현재 시간으로 보니까 현재 시간으로 백업 자료로 저장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더니 좀 전에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쓰고자 하는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백업 자료를 불러오겠습니다. 다른 백업 자료는, 자, 제가 여기에 별도로 해두었던 교육공무원 백업 자료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있었던 그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불러들이고 정렬하고 또 누락된 부분, 또 지워야 할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최종 정리된 것을 자료 정렬한 다음에 백업한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백업 자료를 반영할 때는 백업 자료 반영을 통해서 불러들인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백업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미 비교과 교사는 이미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과 또 파일을 작업해야 되는데, 비교과 파일에 있어서 기초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다시 또 그분들을 불러들이고 다시 또 비교과를 또 이분들이 어떤 설정인지를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도록 현재의 교육공무원 파일을 백업해 둔 것을 불러오면은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존에 설정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기초 작업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현재의 설정 상태가 완성이 됐으면, 자, 이 자료가 성과급의 지급에 인원에 포함되는지 또는 실제 지급 대상인지를 자동으로 판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예외적으로 지침에 나와 있죠. 중도퇴직자로서 2개월 이상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에 인원에 포함시키되 실제 지급하지 않고 비등급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어디로 반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기초자료에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초자료가 제대로만 완성이 되면은 이후의 자료는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트는 기초에서 복무를 불러들여서 이분들의 비근무 일수를 복무해서 산정한 다음에 이분들이 근무를 한 내역에 있어서 비근무 일수를 빼고 실제 근무한 일수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서 2개월 이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애초에 기초자료에서 이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제외자로 넘겨서 제외자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외자 자료 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자 자료 반영을 하게 되면 이미 제가 예시 자료를 이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제외자 반영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자료는 제외자로 이렇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실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기지 않고 넘길 자료도 없었죠. 그래서 명단만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